이번에 보실 물건은 사진처럼 4층짜리 신축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제천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이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 측에서도 위치가 나름 그나마 괜찮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방치고는 월세가 좀 잘 나와요. 그리고 신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리비 부담이나 어떤 옵션의 부담이 좀 없다는 게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보면 2022 타경 981이고요. 감정가 6억 6천, 최저가는 4억 2천. 그래서 감정가 대비 2억 4천 정도 싸졌고요. 보증금은 10% 4,200이고,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2017년이에요. 그렇죠? 2017년 건물이기 때문에 지은 지 한 6년 차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에어컨들 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원룸이나 뭐 투룸이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이제 옵션 뭐 세탁기 등 이런 거를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 좀 그런 부담이 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신축 치고서도 뭐 하자가 있어서 관리가 안 돼서 좀 엉망인 건물도 있는데, 해당 건물은 이제 좀 이따가 사진을 볼 텐데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여서 이제 수리비에 대한 반개수에 대한 옵션이나 어떤 이런 거는 부담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면은 1층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 그리고 2층, 3층, 4층 있는데요. 한 층당 이제 2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세대가 머무는 이제 4층짜리 다가구 건물입니다. 땅은 73평이고요. 건물은 126평. 그러니까 이제 한 126평이니까 한 중소형 정도 되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제 충북 제천의 화산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보면은, 그죠? 뭐 어떤 오래된 집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집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당 건물은 새 건물이니까 월세나, 그러니까 이제 임대 맞추기는 좀 용이하죠. 매각 일자는 이제 9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위치를 그 주변 환경이나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요게 해당 경매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흐릿한 화면에서 이제 처음에 보셨다시피 지금 보면은 이 건물인데 크게 뭐 노후되거나 타일이 깨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마감재가 이렇게 좀, 이게 이제 드라이비트인 것 같아요. 이 전면은 대리석으로 유광이 나죠. 근데 이제 이 측면이나 이런 거는 약간 드라이비트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옵션도 잘 챙겨보면은 잘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거 보세요. 주변에 전부 다 이제 단층, 저층 어떤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맞은편만 지금 뭐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임대 놓을 때, 월세 놓을 때 좀 더 다른 거보다도 좀 월세 놓을 때 임대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해당 경매 물건이고, 그래서 외관 중심으로 좀 보면은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이런데 단층, 이런 데는 뭐 그 단독 1층 단층이기 때문에 어떤 월세 놓으려면은 수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임대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경매 물건이 신축, 주변에 신축 건물이라고 하면. 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저층이죠. 이런데도 무슨 회관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데 뭐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주변에. 근데 위치도를 이제 보면은 그렇게 위치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단층 주택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은 측면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8m, 6m 되는 소류 2류에 해당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앞에 해당 건물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약간 이 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약간 내려가서 이쪽이 약간 이제 그 도로 왼쪽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좀 턱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지반이 좀 낮은 게 좀 특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외관을 좀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 크게 물이 새거나 뭐 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6년차 치고는 그래도 나름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예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그죠? 그리고 약간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랑 그쵸? 그 단차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차는 총 5대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총 6대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총 그 주차 대수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투룸이니까 한 집당 이게 그 한 층당 2개 세대인데 한 집이 그 투룸이에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볼 텐데, 투룸이면은 뭐 기숙사로 쓴다고 하면은 차가 2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차는 그렇게 넉넉하게 될 수 있는 형편은 되진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 2층 단층짜리 단독 주택이죠. 전형적인 시골 어떤 그런 마을의 전형적인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 2류 6m에서 8m 되는 그런 도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양옆으로 그 도로가 좀 인접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렇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시골집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보면은 특이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죠. 뭐 깨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경을 대략적으로 좀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 외관이랑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내부를 볼 텐데, 신축이고 하겠다 보니까 그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승강기가 있어서 고층이라고 해서 뭐 크게 4층이라고 해서 월세 빼기가 더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승강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승강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평면도를 보긴 할 텐데, 이 평수, 그러니까 이제 구조나 객수는 거의 확실할 겁니다. 왜냐면 건축물 대장이나 공구상이랑 이제 본 거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추정은 이제 평수, 이런 평수만 추정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그 주차장이고 5대 주차가 되고요. 2층부터 3층, 4층까지는 각각 이제 2세대가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투룸이 있어서 이렇게 투룸만 총 6개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다가구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볼 텐데, 평면도 여기는 이제 1층이에요. 1층이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거 평수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수가 5.7평인데 뭐 계단실이랑, 그죠? 이게 보면은 승강기, 계단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요 정도만 되니까 이게 이제 한 6평 정도 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1대, 2대, 3대, 4대, 5대,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제 도로랑 여기가 이제 도로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가 소류 2류 그 되는 이제 6m에서 8m 정도 되는 도로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좀 볼 것은 2, 3, 4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는 똑같아요. 2층, 3층, 4층이. 그래서 각 층당 이제 40평인데, 아까 제가 그 한 원룸당 그 17평을 잡았잖아요. 투룸 하나당.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된 거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40평이니까 40평에서 그 계단, 아까 1층 있죠? 1층이 여기 계단하고 승강기를 5.7평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5평을 잡고, 5평을 빼면 한 층당 35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 2를 하면은 대략 한 그 35에서 그 5평을 빼니까 17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평으로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지금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이 왼쪽
아니, 오른쪽에 있는 게 좀 평수가 작아요. 투룸이긴 해요. 방 하나, 그죠? 방 하나, 방 두 개, 욕실, 거실 뭐 다 있고, 현관이 여기에요. 그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투룸,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도 투룸인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크죠? 거실도 좀 큰 것 같고, 방이랑, 그죠?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크다 라고 보여지고, 왼쪽에 있는 건 좀 작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월세 계산을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투룸으로 해서 계산을 좀 하기 쉽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그거보다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반전세나 보증금 올려서 월세 깎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월세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3층부터 2층부터 4층까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도로였죠. 그 소류 3류, 소류 2류가 아니라 정정할게요. 소류 2류네요. 그죠? 그래서 8m, 6에서 한 8m 정도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목은 대지고요. 지목은 대지, 그리고 8m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은 이렇게 완전한 직사각형으로 이제 딱 그 이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좀 길쭉하게 생긴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땅 모양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최선 순위 그 권리 설정일이 2017년 5월 8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17년 5월 8일보다 앞선 어떤 뭐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일자가 빠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제 물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없고 후순위라고 하면은 뭐 낙찰받고 전부 다 말소 대상이기 때문에 뭐 물어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02호 문모 씨가 있는데 2017년 12월, 20년은 뭐 볼 것도 없죠. 19년도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전부 다 후순위예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전부 다 후순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소 기준 5월 8일이죠. 마찬가지로 2020년, 20년 전부 다. 그죠? 그래서 크게 뭐 낙찰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중복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랑 같은 건데, 일단 뭐 같이 봤으니까, 이게 이제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5월 8일인데, 전부 다 20년 해서, 크게 뭐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6세대 전부 다 낙찰받고 물어줄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이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그죠?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을 좀 받아가기 때문에 크게 뭐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 금액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전세를 놨어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투룸 기준으로 신축이 이제 6천에서 6,500, 그죠?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까 평수가, 그죠? 1호가 좀 큰 것 같아요. 1호가 뭐 임대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1호가 그 차이가 없네요. 같은 2층 1호인데도 6천 받고, 그리고 6,500 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보면은 6,500도 1호, 401호가 이게 같은 그건데, 네, 잠시만요. 302호가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호랑 2호가 투룸인데 평수가 아까보다 한 두어 평 평면도 봤을 때 한 두어 평 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호도 6,500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2호인데 6,000. 근데 1호인데 또 6,000. 그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평면도의 어떤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당 한 6천에서, 전세로 하면 6천에서 한 6,500 정도 전세를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를 볼 텐데요. 감정가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게 73평이잖아요. 그래서 땅값만 9,500인데 이게 평당 130만 원 정도 땅값으로 돼 있었고,
건물은 126평인데 평당 44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그 5억 6천에 대한 그 신축 가격이 건물값이 좀 세게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이제 6억 정도고요. 그래서 현재가는 4억 2천이죠. 그래서 2억 4천 정도 싼 게 나타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또 보면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본권이고요. 본권에서 보면은 이제 북측으로 초등학교랑 제천 제1고등학교, 제천 중학교, 이것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천 중학교 있고 제천 요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제천역이 있는데 이게 1.8km 정도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도 버스 터미널이 한 2km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천 종합운동장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초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제천역, 그 다음 위로는 제천 터미널. 그러니까 지방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주거나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제천 쪽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그 위쪽으로 버스 정류장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게 몇백 미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리에서 한 5분 10분, 5분, 7분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버스 정류를 타고 왔다 갔다 외곽으로 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치 이동이 좀 더 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이제 제천 시내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은 또 있죠. 근데 굳이 차가 없어도 그죠? 그래서 밑에는 화산초등학교가 있고요. 아래쪽은 제천 종합운동장. 그래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수도산이라는 공원도 있고요. 이런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산책이나 이제 간단하게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이나 이런 생활권도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치만 보면 그 아까 주변 전경을 봤을 때는 완전히 안 좋았잖아요. 시골집에다 막 그랬는데 위치들을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중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매물이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1, 2.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주변 환경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다 이제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주택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축이고 하니까 임대 시장에서는 그나마 어떠한 경쟁력을 갖춰서 충분하게 월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물건이 여기인데 지금 보면은 2층이고요. 2층 그리고 10년 이내. 근데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6년이죠. 2017년 그 사용 승인이니까 승강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본권도 승강기가 있습니다. 35제곱미터니까 10평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은 10평. 그러니까 본권 같은 경우는 한 17평으로 잡았어요. 평수도 좀 작은데 연수도 좀 오래됐는데 53만 원을 매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매물이고 실제로 계약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싸게 될지 비싸게 될지는 일단 이제 나온 매물을 보는 거니까 본권이 여기 있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숫자 1이라고 표기된 게 이게 이제 300에 30에 나왔는데 보면은 13평이고 그 다음에 25년 그죠? 25년 44제곱미터가 그 13평 정도 됩니다. 2층에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3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고 하니까 아무래도 월세가 좀 싸야 또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싸게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본권이랑 이제 그나마 가까운 동네가 이제 요 숫자 1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50 월세가 550인데 40제곱미터니까 12평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식은 좀 더 우월하죠. 그러니까 본권은 지은 지 한 6년인데 이 해당 나와 있는 월세 같은 경우는 4년이네. 근데 이제 평수는 본권보다 좀 작죠. 그리고 이제 투룸 여기는 이제 투룸이라고 딱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본권 투룸도 뭐 좀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50은 받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층별 월세를 볼 텐데 이건 추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투룸은 월세 50을 잡았어요. 그래서 2층부터 4층까지는 그 가구 수가
숫자인데, 예, 거의 이제 두 가구씩 총 6개 호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투룸이 이제 각각 2개씩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50만 원에 2개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월세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인데요. 총평은 해당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4억대라는 거예요. 감정가가 4억대고 4층이고 4층짜리고, 그리고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수리비나 옵션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입찰하려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장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입찰가 결정할 때 경쟁률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 팁을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월세는 좀 잘 나오는데 해당 건물이 좀 노후되고 수리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 좀 왠지 안 좋게 느낌이 나는, 수리비가 옥상도 그렇고 옵션도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나는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적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안 사고 싶거든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이니까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만큼 월세 놓고 할 때는 이제 어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이 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내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 그 복도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안에 들어가 봐서 뭐 수리할 곳이 있는지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보는 것도 어떤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은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4억대고 4층 중소형 다가구인데 월세가 300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 대비 좀 괜찮은 축에 속하죠. 서울은 이런 거 없어요. 수도권에는 4억대가 300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지방이니까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방 물건의 어떤 특징이자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땅값이 비싸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땅값이 좀 싸고 하기 때문에 월세만 잘 맞춰준다고 한다면 가격 대비 월세 수익이 좀 잘 나온다는 게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라도 막 죽어가는 동네 있죠? 그런 동네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뭐 초중고,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있고, 제천역, 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는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좀 싸졌고, 그 다음에 월세 수익, 그리고 신축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북 제천의 4층짜리 새 건물, 위치 좋고 월세가 괜찮게 나오는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